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용카드 제1절 개인회원 신규 발급, 제2절 기업회원 신규 발급, 제3절 가족카드 발급, 제4절 신용카드 갱신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절 개인회원 신규 발급입니다. 책은 385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나 입회 자격 심사 가로 1번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신용카드 회원 또는 신용카드 신청 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신용 등급이라 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고객에 대해서 신용도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뿌려주는 신용등급을 말하고요. 이용 가능 한도라 하면 금융기관이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신용 한도로 일시불, 할부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부여한 한도는 아니죠. 그죠? 가능하다는 거고요. 라부터 사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5페이지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입회 자격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보게 되면요. 부침 1. 자, 책은 391부터 395페이지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개인 회원 자격 기준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나로 돌아올게요. 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외부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여야만 한다. 그죠? 근데 7등급 이하인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연소득 증빙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죠. 그래서 잘 안 해주지만 가능하기는 하다. 그리고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연령,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죠. 증빙소득에 의해서 월 가처분 소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연령 고객이라 하면 여자는 만 23세를 말하고요. 남자는 만 25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유의 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를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 카드를 발급을 할 수가 없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신용카드 중 3매 이상의 신용카드가 현금 서비스를 쓴다든지 카드론 대출을 한다든지 리볼빙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요. 발급을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사고 코드, 거래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88페이지 가겠습니다. 라에 보게 되면 약관 및 핵심 설명서의 설명 및 교부입니다. 직원들은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관은 홈페이지나 어디서든 영업점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PPT에는 없지만 라의 가로 4번 보겠습니다. 핵심 설명서는요. 은행 보관용과 고객 보관용 한 세트로 고객에게 핵심 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아 가입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가급적 뒷부분을 해서 고객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 보겠습니다. 신용정보 동의서 선 스캔. 동의서 스캔 업무를 선행한 후에 CRS 심사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고요. 동의서 작성일자와 스캔일자가 1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요. 스캔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에 보게 되면 양가로 3번 볼게요. 정결권이 본부부장 이상인 경우에는요. 관련 심사 관련 사항을 영업점 신청 의견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누락을 하게 되면 책임자가 반송 하고 그렇게 하시죠.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러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10일 초과하게 되면 또 재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쭉쭉쭉쭉 넘겨주시고요. 3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제2절 기업회원 신규 발급을 보겠습니다. 기업회원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는 조금 쉬운 느낌이 들고요. 일반 법인 신규할 때는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카드를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용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공용카드고 공용카드는요.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요. 지정은 특정 이용자를 지정해서 명의를 카드 표면에 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정 카드가
표면에 이렇게 기입했을 뿐이고요. 연체 등 채무 책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98페이지에 2번 기능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가의 일반 기업 카드는요, 일반 신용카드죠, 그죠? 국내에서 일시불 이용만 가능하고요. 굳이 해외에서 이런 것도 쓰시려고 하면 가능은 하다. 나와보겠습니다. 기업 체크 카드입니다. 결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의 정부 구매 카드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부처 또는 소속기관의 관서 운영 경비 지출을 위해서 국고금관리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기업카드를 말하고요. 물품 구매 전용 기업카드는 당행 본부부서 예산 집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일부 기능을 특화해서 이용하는 당행 물품 대금 결제 전용 카드를 말합니다. 구매 전용 카드는요, 기업들끼리 구매 자금 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카드인데요. 외부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4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의 자격 요건 확인 중에서 받을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받을 서류에 갱신도 포함이 되고요. 자동 갱신은 제외가 됩니다. 3월 20일경에 카드사업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자동 갱신인 경우에는요, 서류 진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 법인이 신규나 갱신할 때 어떤 서류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정보 필수적 선택적 동의서를 받게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요런 3개월 이내 서류, 재무제표도 보시게 되고, 자,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을 입보하는 경우에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요. 금보증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입보하는 경우에 피보증 채무의 범위는 한정근으로 보증을 하게 되고요. 금보증 한도액은 월간 이용 한도의 220%, 할부 같은 경우는 110% 적용을 하죠. 금보증 결산기는 장래 지정형으로 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장래 지정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여러분 봐주실래요? 개인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 관련으로 3월 27일경에 카드사업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류는 연대보증인을 위해서 법인이 작성하는 걸로 명확화되었습니다. 밑에 이 서류도 같이 추가로 받으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01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마의 연대보증인. 자, 연대보증인을 입보를 해야 됩니다. 402페이지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가보겠습니다. 기업회원 신규에는 연대보증인을 1일 입보해야 되고요. 나의 연대보증인 입보서류인 금보증서는 신규에 준해서 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 한번 볼게요. 연대보증인이 있는 기업회원이 월간 이용한도 증액 시에 또 금보증서를 또 받으셔야 된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대보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됩니다. 자산또는 자, 법인은 어떤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는지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 다음 중 1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의견 볼게요. 최대 주주 또는 30% 이상 그리고 대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읽어주시면 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당행카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회에서 진짜로 대표이사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카드 할 때마다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건 아니죠.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기업회원 자격 기준표상 업종코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회원인데요. 난주 41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이런 기관들은 면제가 가능하고요. 양가로 2번 전문기관, 전문직 사업체도 입보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업체 월간 이용한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입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신기간 1년 이상 3개월 이내
계속된 연체 일수가 11일 초과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수신 1년 이상, 최근 6개월 총 수신 평단 2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최근 1년간 외환거래 실적이 5만 불 이상인 업체는 입보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 4번도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인 입호 시 업무 종류별 받을 서류를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신규나 갱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한도 증액을 하거나 추가 발급을 할 때는 입호를 시켜야 되죠. 그럴 때 받을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가 발급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서에 도장만 이렇게 입호하는 도장만 찍으셔야 되고 서류는 미진구를 해도 됩니다. 요 중간에 제가 X를 해놨습니다. 이 서류는 3월 27일 날 공문을 참고하시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4의 가입 신청 서류 접수 및 업체 신청사항 확인입니다. 4번 한번 볼게요. 가입 신청서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 기명 날인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를 보게 되면 법인인 경우에는요. 대표이사 자필 및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건과 대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명 날인,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대표자의 명의의 기명 날인 또는 자필 서명을 해야 되고요. 다는 기업의 추가 발급 시 보증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반드시 입보를 해야 됩니다. 5번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40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타의 기업카드 발급 매수 제한입니다. 기업카드는 1일 열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경에 공문이 떴었죠. 열매 초과해서 발급을 할 때는 대표자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책 4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3절 가족카드 발급입니다. 가끔 일어나지만 중요하고요. 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가족회원의 정의. 본인 회원이 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승낙을 하고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한 자를 말하고요. 그 대상은 본인 회원의 부모, 배우자 부모, 성년 연령 이상의 자녀 및 형제자매로서 5인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업무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본인 및 가족 회원 본인 확인인데요. 본인 회원하고 가족 회원이 두 분이 같이 왔어요. 신규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받게 되고요. 재발급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본인 회원이 오지 않고 가족 회원만 왔을 때는 신규가 불가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훼손 재발급, 분실 재발급은요. 본인 회원이 없어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실 같은 경우에는요. 동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재신고에다가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가겠습니다. 4의 기타 주요 내용이죠. 가족회원 연회비. 동일한 제휴카드를 발급 시에는 연회비를 안 내게 되고요. 다른 종류의 그런 제휴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제휴연회비가 있는 경우에 제휴연회비가 청구가 됩니다. 유효기간도 본인 회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다해 보게 되면 탑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 동일한 걸 때는 본인 회원에게 합산이 되고요. 상이한 경우에는 가족회원 별도로 적립이 됩니다. 탈해. 1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족회원, 가족카드 탈해 요청 시에는요. 동의 없이도 탈해가 가능하고요. 가족회원이 가족 본인 탈해할 때는 가능합니다. 네, 본인 탈해 시에는요. 가족카드 탈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418페이지 제4절 신용카드 갱신 발급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갱신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2번부터 이렇게 쭉쭉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갱신 여부를요, 결정을 해서 PC카드는 통상 유효기한 전전월 12일에 갱신 대상자를 분류해가지고 부산은행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갱신 대상 회원 또는 및 갱신 예외자에 대해서 갱신 발급 예외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정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산은행은요, 온라인으로 유효기간 만료월 전월 말일까지 BC카드로 갱신 대상자에 대한 자동 발급 자료를 생성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번 BC카드는요, 자동 발급 대상 회원에 대해서 유효기한 도래의 올해 초까지 일괄 발급, 자동으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418페이지에 나의 갱신 분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동 갱신 예외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자로 됩니다. 뭐 연체라든지 정보가 조금 안 좋은 고객들이겠죠. 자, 기업 회원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쭉 넘겨가지고 4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의 갱신 발급 구분인데요. 갱신은 크게 4가지. 자동갱신, 일반갱신, 조기갱신, 지연갱신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조기갱신은 유효기한 만료월에 5개월 전부터 2개월 내에 발급한 거를 조기갱신이라 하고요. 지연갱신은 유효기간 지났어요. 그런데 4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지연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마의 가족 회원 갱신 업무를 한번 볼게요. 본인 회원이 자동 갱신 대상이에요. 그런데 가족 회원도 실적이다 당연히 자동 갱신 대상일 거고요. 본인은 대상인데 가족이 휴면이다. 그러면 자동 갱신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회원도 예외고 가족은 실적이 있어요. 그래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회원의 갱신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